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이 3년 넘게 시행됐던 최저 환율제를 전격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은 지난 2011년 9월에 도입했던 유로당 1.20 스위스 프랑의 하한선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은 유로존 재정 위기를 피해 모여드는 자금으로 스위스 프랑 가치가 절상되는 것을 막고자 사실상 고정 환율제나 다름없는 최저 환율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최근 들어 스위스 프랑이나 유로화나 모두 달러 대비 약세를 이어가 최저 환율제를 고집할 정당성이 사라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제유가가 오펙의 원유 수요 전망 하향 조정과 미국 경제지표 부진 등으로 인해 4.6% 급락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2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이날 전거래일보다 2.23달러, 4.6% 내린 배럴당 46.25달러에 체결됐습니다. 전날 5.6%로 반등한 지 하루 만에 다시 급락한 것입니다. 한편 금값은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스위스가 최저 환율제를 없애기로 한 영향으로 달러화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면서 금 투자가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는 올해 매우 강력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경고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워싱턴 연설에서 유가 급락과 미국의 빠른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가 강력한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너무 많은 국가들이 낮은 경제 성장과 높은 실업률,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양적 완화 정책을 취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그룹 등은 모두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며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도 3% 넘게 내렸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투자 의견 하향 조정으로 인해 2.71% 하락하며 기술주 부진을 이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이번 주 들어 뉴욕 증시 분위기는 연일 좋지 않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부담을 주는 데다 유가는 또다시 하락하면서 시장의 모멘텀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간밤엔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죠. 스위스가 3년 만에 최저 환율제를 폐지하면서 사실상 환율 방어를 포기하기로 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22의 추가 부양으로 유로화가 더 풀리면 스위스 프랑에 대한 수요가 확대돼 통화 가치가 더 절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에 유럽 주요국 증시는 모두 강세를 보였는데요. 자세한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뉴욕 3대 지수입니다. 5거래 연속 하락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죠. 다우지수가 0.61% 내리며 17,300선까지 내렸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더 크게 빠졌는데요. 1.48% 하락하면서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또 S&P 500 지수는 한 달 만에 2,000선이 붕괴되면서 0.92% 하락한 1,99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먼저 마감한 유럽 증시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주요국 증시가 모두 올랐는데요. 스위스발 충격에 극심한 변동성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증시가 1.73% 올랐고 독일과 프랑스 증시가 2%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시장 잠시 후면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제 코스피는 강보합에 마감한 반면 코스닥 지수가 580을 돌파하며 강세를 이어가기도 했죠.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잠시 후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추천주입니다. 아이컴포넌트. 사실 어제도 AS를 해드린 종목인데 어제 또다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면서 누적 수익률이 무려 1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일단 계속 홀딩해보자 하셨는데 다시 한번 AS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병아리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상당히 화사하게 나오시는데. 네. 예, 참. 좋습니다. 자, 일단 지금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이컴포넌트 어제 제가 요거 미리 조기 달성이 돼서 AS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홀딩을 좀 하자. 좀 더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어제 문의가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많이 새로 또 신규적인 매수도 많이 하시고 하셨을 건데 어제 뭐 크게 올랐죠. 자,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렇게 있다 이제. 다시 어제만 뭐 7%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사신 분들도 다들 7% 이상은 다 수익을 내셨죠. 그래서 축하를 드리고, 더 갑니다. 사실. 더 가는데, 아쉽게, 방송에서는 오늘까지가 원래 기간이죠. 저번 주 금요일날 추천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수익은 더욱더 챙기시길 바랄게요. 아이컴포넌트, 퀀텀.tv라고 말씀드렸죠. 사물인터넷 관련도 물론 이슈가 되었지만 세계가전 박람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은 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TV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멘토님, 그렇다면 아이컴포넌트 일단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데 보유하신 분들은 목표가를 어느 정도까지 설정해 두면 좋을까요? 예. 19,900원 이상 갑니다. 예, 어차피 이게 네. 흔들고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시세가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구간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은 각 자체가 지금 하단권역에서 계속적인 상향 각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매수 심리 자체가 상당히 강해지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한가 한 방 꼭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 정말 승승장구하시는 이상로 멘토님이십니다. 추천 종목들 잘 참고하시면 이렇게 높은 수익률도 챙겨보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는 또 어떤 종목일까요? 예, 엔텔스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이 엔텔스라는 종목이 일단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잠시 보시면 지금 신용 물량이 조금 있어요.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겠고, 다만 요것만 빼면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엔텔스가 일단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요. 통신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운영 지원 시스템, 뒤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인데 그게 국내 점유율 1위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80%가 바로 이 엔텔스가 사후 지원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사물인터넷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이 돼야겠죠. 운영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모체가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모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엔텔스가 맡고 있는 영역이다 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지금까지 뭐 사물인터넷 관련주 뭐 좋은 모습 나타냈던 종목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다시 사물인터넷에서 TV 쪽으로 넘어가다가 다시 그러면 진짜 사물인터넷 관련주 큰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시장은 찾고 있는 분위기죠. 저는 과감하게 엔텔스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일단 월봉 한번 같이 볼게요. 월봉 보시면 자, 시세 자체가 뭐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갈 때 보시면요. 하단 권역에서 이제 밑꼬리가 달리면서 이제 올리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 자체가 원래 나타날 수가 없어요. 네. 이평선이 없는 이격이 벌어진 공간에서는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여기서는 붙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인위적인 하락 권역 자체를 대비하고자 막아줬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주봉선을 다시 한 번 더 넘어가서 보시면 하단 권역에서 지금 가파르게 올라오는 모습이죠. 그러면 이 모습 자체는 상당한 상승 권역 안에 놓여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갭상승이 조금 일어났죠. 일어날 수밖에 없는 포인트입니다. 사실 지금 자리 쫓아가도 됩니다. 일단 쫓아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2만원대 체결이 될 것 같은데 19,750, 250원 차이인데 괜찮아요. 뭐 한 개 안 사먹으면 되죠. 자, 요거 쫓아가서 하시고 매수가는 시초가 그리고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18,6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초가 공략주는 엔텔스였습니다. 최근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잘 잡아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는데요. 멘토님, 이번 주말이죠. 강현의 소식 다시 한번 좀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 저도 노란색을 한번 입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뜻한 기분으로. 예, 상당히 네. 겨울인데도 산뜻한 기분이 들고요. 17일 날 토요일은 동부증권 인천 지점에서 진행을 합니다. 굴포천역이고요. 거기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을 하고 그 다음날 18일에는 하나대투증권 공덕 지점이죠. 하나금융 프라자에서 진행을 하니까 똑같이 2시입니다. 오셔가지고 종목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종목을 찾는 기법이라든지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15년에는 네. 대박 낼 수 있습니다. 꼭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올해도 대박을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 도와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또 메리츠 종금증권 김근호 연구원님 두 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1월 16일 금요일장 개장을 했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기도 한데요. 사실상 스위스발 충격을 우리 국내 증시는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간밤 야간 선물은 0.5% 하락하면서 코스피 이때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유채 대표님 정확한 시초가 지금 집계됐습니까? 네. 종합교 지수 같은 경우는 한 9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0.48포인트, 0.5% 정도 하락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04포인트에서 주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오늘이 조금 분수령이 될 수 있다. 뉴욕 증시가 이번 주 내내 빠지면서 우리나라 증시는 좀 이렇게 방어하는 모습을 띄었었거든요. 근데 어저께마저도 흘러내렸기 때문에 한 번은 반등을 주겠지라는 기대감이 어저께까지는 좀 작용했던 부분들이 이제 실망감을 작용했기 때문에 약간의 그 실망 매물이 좀 쏟아진다라면은 낙폭을 좀 확대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에 좀 강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뉴욕 증시 혹은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작년에 그렇게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가 전혀 오르지 못했던 걸 감안한다라면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좀 덜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좀 기대감을 갖고 접근하시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1900포인트가 지지를 성공할 수 있느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띠고 있어요. 강보합권에서 형성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거예요. 지금 580포인트대까지 온 상황에서 신고가를 연출시킬 수 있을 것이냐, 작년의 고점을 돌파시킬 수 있을 것이냐라는 약간의 기대감도 좀 있고요. 반대로 우려감도 좀 있는데 일단은 돌파시킨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리는 한 번 더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이나 지금이나 큰 변함이 없는 것이 코스닥 시장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추격 매수했을 때 지금 시점에서 얼마나 수익을 더 낼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종목별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종목별 내에서도 좀 과도하게 좀 올라왔거나 조금의 변동성이 작용하는 종목군들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환율을 조금 보신다라면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이번 주 들어가지고 급격히 원화가 좀 강화가 되면서 한 1,080원대까지 좀 하락을 했습니다. 1,080원 초반에서 지금 환율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서 반등이 될 수 있는지, 반등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수가 좀 밀리면서 반등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것은 지수가 조금 강화가 된다라면은 다시 1,080원 대로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1,080원 정도가 지지가 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다음 주까지 해서 혹은 뭐 앞으로 1,080원이 지지가 못 된다라면은 다시 뭐 1,050원대까지도 뭐 워낙 강세가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약간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 환율은 여기서 조금 약세 기조를 좀 더 이어줘야 되는데 강세 기조로 간다라면 조금은 어중간한 위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선물을 좀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베이시스가 좋지 못하다는 거. 그러면서 여전히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은 확인할 부분들은 선물 베이시스를 통해서 연계해서 봐야 된다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선물이 지금 1%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하락이 열려 있다는 거는 조금 시장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900포인트 초반에 거래가 되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581포인트인데요. 양 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쪽에서 기관의 매수가 나흘 만에 유입된 점 긍정적이었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강하게 나온 점 좀 부담스러웠는데 오늘도 장 초반부터 외국인의 거센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자금 이탈 왜 이렇게 강한 건가요?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뭐 양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좀 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는 대형주가 좀 크죠. 살펴보면 코스피 쪽에서 개인은 290억 넘게 순매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265억, 133억 순매도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장 초반보다 좀 매도세에 들어가 있는 건 역시나 전일에 이제 미국 시장의 조정. 그 이유는 이제 스위스 프랑화의 이 연동제 그러니까 유로화와 연동을 시키는 거죠. 기존에는 사실 유로화와 프랑, 그러니까 스위스 프랑의 통화 가치가 연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 프랑이 안전자산으로 굉장히 좀 선호가 됐었죠.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유로화와 연동을 시키면서 결국에 유로화 같은 이 그러니까 안전성에 대한 이 안정성이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과거의 안전자산에서 이 안전자산이 아닌 비안전자산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리스크가 굉장히 좀 올라간 거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스위스 시장의 악화, 유로 시장은 좋죠. 유럽 시장은 이 스위스가 유로와 연동이 된다는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 제외한 유로존 시장은 상승, 그리고 미국 시장은 하락. 이런 부분들이 결국 오늘 대한민국 시장에까지 영향을 좀 미쳤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좀 들고요. 강하게.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 중소형주 시장은 좀 덜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은 29억 순매수 중이고 외국인과 기관 각각 24억, 6억 순매도 중에 있습니다. 뭐 대형주 대비해서 중소형주에서는 수급으로는 뭐 그렇게 아직까지는 좀 크게 뚜렷하게 시장을 좀 변동시키는 어떤 수급들이 들어와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히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이 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지금은 이제 플러스 전환됐는데 그 이유는 대외적인 악재의 변동성이 중소형주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쪽에서는 개별적인 모멘텀들이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보다는 오늘 선방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업종별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전반적인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업종별 분위기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업종별로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조금 강한 업종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약한 흐름을 띠고 있는 가운데 일부 화학이라든지 철강 그리고 건설업이 조금 강한 흐름을 띠고 있는데 일단은 뭐 약한 업종을 먼저 좀 보신다면 전기전자 업종군들이 조금 많이 빠지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 이제 대형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1% 내외의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조금은 시장을 좀 압박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삼성 전자라든지 삼성 그룹 관련된 것, 특히 LG 그룹 관련된 전체적인 것이 약세를 띠면서 그나마 LG 전자가 0.8% 정도 상승을 하면서
그래도 좀 선방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학주들도 일부 중소형 화학주들이 조금 강한 흐름을 띠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주의 그 상승은 뭐 크게 우리가 좀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철강 금속 쪽에서도 약간 중소형주들 중심으로 좀 약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특별한 모습을 띠고 있지 않다. 전체적으로 약한 흐름을 띠고 있는데, 운송장비 쪽이 특히 좀 다른 업종 대비해서 좀 많이 빠지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장비 쪽은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들이 조금은 차익선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지수 하락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하락하고 있는 것이 유통업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시장에 압박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금융주들은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그 지난 뉴욕 증시가 약세를 띈 것이 금융주 실적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약한 흐름을 띈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가지고 금융주들 전체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띄지 못하고 있다는 거 언급해드리고 싶고요. 약간 지주사들이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좀 많이 보여주면서 지수를 억압하고 있다라고 언급해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좀 선방하고 있는 코스닥을 좀 보신다라면은, 그래도 코스닥은 방송통신 서비스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가 오늘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게임주들이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 뭐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고요. 그중에서 네오이즈 게임주가 한 2%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YD 웹젠이라든지 뭐 선데이 토즈 같은 종목군들, 약간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컴투스 이런 종목군들이 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코스닥을 좀 끌어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신 장비 쪽도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좀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올라오면서 어쨌든 코스닥은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몇몇 업종, 일부 빠지는 업종군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빠지기보다는 약보합권 좀 그러면서 기존에 주도하던 상승하던 업종군도 여전히 좀 올라오면서 좀 지수를 방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외환시장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유진투자선물 소병화 연구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N달러가 1106엔까지 내려오면서 엔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위스발 충격, 오늘 외환시장에는 어떻게 반영될까요? 네, 금일 외환시장은 스위스발 추경에 따른 엔화 강세 영향으로 급락하며 11원 30전 하락한 1072원에 시작하여서 현재는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075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스위스 중앙은행이 현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25%에서 마이너스 0.75%로 인하를 단행하고, 최근 유로존 위기에 따른 조치 중 하나였던 환율 하한 적용을 중단하였습니다. 유로존 위기에 이후 지속된 환율 방어를 포기하고 자국 통화 강세를 용인하겠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스위스 프랑은 10% 넘게 하락하였고, 유로화도 1.16달러대로 급락하였습니다. 스위스 조치로 인하여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강해지면서 안전자산인 엔화가 강세를 보였고, 달러엔 환율은 116엔 초반대까지 상승하며 마감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달러원 1개월물 NDF도 엔화 강세에 동조하며 급락하여 마감하였습니다. 최종호가는 1076원 50전의 최종호가되었으며, 어제 서울한시 종가 대비 수합 포인트를 고려하면 8원 40전 정도 하락하여 마감한 순이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도 이 영향으로 인하여서 급락하며 1070원대 진입하며 시작하였습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의 조치는 최근 들어 가장 극단적인 조치로 표현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강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 원유값 하락 등으로 인하여 글로벌 경제 우려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면서 미국 조기 금리 인상 시기가 많이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도 달러와의 하락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개최된 1월 금통위를 통하여 하느니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주면서 국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도 약해져 참여자들의 매도 심리는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엔화 강세에도 1080원 선이 강해지되고 당국의 개입 강도도 강해졌던 만큼 엔원 환율 방어를 위한 당국의 개입 경계감을 인하여서 1070원 초중반대에서 하단은 지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어제 이총재 기자회견을 통하여 엔원 환율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 만큼 환율의 추가 하락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 금일 환율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여파로 인하여 엔화 강세로 하락 압력이 지속되며 1070원대 안착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예상 렌지는 1070원에서 80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외환시장 분석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 소병화 연구원이었습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단연 눈에 띄는 국가는 바로 중국인데요. 어제도 주요국 증시 대비 강하게 올랐죠. 3% 이상 급등세가 나오면서 다시금 3,300선을 회복하는 모습 포착이 됐었는데 중국 관련주가 장 초반에 좀 강세를 보이더니 현재 상승폭을 축소한 모습이죠. 중국 투자와 관련해서 중국 소비주 투자해보는 건 어떤지 한번 향후 흐름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는데 이 통상임금의 상여금 여부가 포함된다면 매년 1조 이상의 비용이 지출되게 되죠. 따라서 현대차 흐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두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중국 지수, 상하이 지수가 좀 급등을 하면서 오늘 또 중국 기업들이 다 동반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 이제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거기다가 또 중국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좋은데 이번에 이제 전일에 상하이 지수가 3.5% 정도 급등을 했거든요. 결국에 이제 중국 쪽의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상승세는 올해까지 좀 이어질 수 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중국이 처음으로 경기부양책을 썼는데 중국 정부의 특징이 경기부양책을 쓸 때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완책들을 계속 내놓는다라는 특징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올해부터 그런 것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상하이 쪽에서 중국 지수는 여전히 기대감들이 충만해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그럼 결국에는 상하이 지수가 지속적으로 좀 좋을 수 있다라는 근거가 생긴다면 결과론적으로 중국 관련주들이나 중국 기업들 국내 상장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은 계속 좋은 거죠.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물론 급등은 했지만 눌림목 시에는 분명히 제가 공략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도 몇 번 드렸었습니다. 그 급등 이후에 조정이 나오면 이 진입할 시기다. 진입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 좀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항상 좀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종목이 현대차인데요. 현대차는 이제 4일 연속적으로 좀 하락세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현대자동차 통상 임금 소송 관련돼서 판결이 예정되어 있고요. 오전 10시 이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에서 현대차 노조조합원 윤모 씨 등 2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판결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결과가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결국에는 투자자들이 약간은 좀 보수적인 부분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활발하게 이 매수 참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현대차는 좀 주가가 조정을 받은 부분들이 있고 우리나라랑 중국에서 이제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될 텐데 일단 경제 성장률이 좀 둔화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좀 우려감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 쪽에서 경기 성장률이 조금 둔화되면 결국에 소비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주가를 좀 누르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대형주 중에서는 IT와 더불어서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이 완성차보다는 좀 부품업체들이나 이 스마트카나 전기차와 같은 약간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관련주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현대차가 오늘 이 17만 원대를 하향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자리는 16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6만 원이 지지되는 부분들. 만약에 16만 원도 깨지면 이제 직전 저점이 15만 원인데 여기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최근에는 일단 16만 원 정도에서는 바닥이 좀 나왔었습니다. 최근 움직임은.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수준이면 좀 낙폭에 따른 어떤 매수 진입도 고려해 볼 만하지 않겠냐. 물론 이제 통상임금 판결이 나오고 나서 얘기죠. 그 부분들도 매수 전략 짜시는데 꼭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가 장 초반 3% 이상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3거래일간 외국인의 매도도 상당했는데요. 최근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많이 올라왔던 SK 하이닉스, 지금 저가 매수로 한번 대응해봐도 괜찮은 것인지 향후 주가 흐름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한일 시멘트도 강합니다. 시멘트 출하량 증가에 따른 가파른 성장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인데 최근 유가 하락에 따른 수요에다가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어떤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죠. 시멘트 관련주 흐름까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SK하이닉스가 3.5% 정도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다음 전기전자 업종군 중에서
조금 하락폭이 좀 두드러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뭐 악재가 나왔느냐 보니까 그런 건 없고요. 수급이 조금 좋지 못하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 수급도 어떻게 보면은 하이닉스가 지금 외국인 지분이 50%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50% 넘은 상황에서 한 3일 정도, 그렇다고 해서 뭐 3일 매도가 나왔다 그래서 한 그저께 정도 좀 60만 주 정도 많이 매도가 나왔고, 그 이후에 매도 나온 물량이 많지 않다는 거 본다라면은, 과연 이 정도 수급 가지고 하이닉스가 3%, 4% 빠질 수 있거든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외국인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실적 역시 마찬가지로 4분기 실적이 한 5조 2,700억 정도, 그리고 순이익이 한 1.6500억 정도, 전부 한 20%에서 26% 정도 상회하는 모습을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뭐 크게 변화가 없다라면은 충분히 주가는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히려 반도체 업황이 작년 상반기 이후에 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감이 오히려 올해까지도 혹은 내년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약간 매물대에서 5만 원대에 대한 매물대에서 약간의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시장이 좀 빠지다 보니까 그와가 연동해서 좀 하락을 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충분하게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 5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저가 매수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하고 싶고요. 한일시멘트가 좀 강한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한 2%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SOC 예산 확대가 좀 이루어지고요. 또 일반 건설 업체들이 혹은 일반 좀 대형 개인이 됐든 어떤 기업이 됐든 임대 사업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전 대폭 풀어줬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그럼으로 인해서 올해 시멘트 출하량이 5% 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뭐 실적 역시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라는 것이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차입금 같은 경우도 작년에 한 4천억 되던 것이 작년 말에 1,400억 정도로 줄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것이 이제 순차입 규모가 오히려 플러스되는 요인으로 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시멘트 업계들이 지금 M&A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M&A를 통해서 좀 몸집을 키우면서 규모의 경제도 조금 더 진행하면서 수익성을 좀 키울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올라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 거래량이 없다는 것이죠. 하루 거래량, 물론 이제 오늘 뭐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뭐 1,100주가 뭐 갑자기 뭐 100만 주로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거래량이 별로 없다라는 상황에서 적은 거래량으로 시세 변동이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는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최근에 좀 12만 원대에서 16만 원대까지 좀 가파르게 올라왔던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시멘트 업계 여전히 좀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들, 그리고 매물대 상단 16만 원대에서의 그 매물 확인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은 체크하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가 현재 낙폭을 조금 더 키워가면서 1,900포인트를 내주며 1,896포인트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돌발 종목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KTNG가 시장 대비 강합니다. 다시금 8만 원대 주가를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죠. 시장 눈높이를 또는 실적 발표에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장 마감 직후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일단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S1인데요. 역시 4분기 실적 호조 전망에 오늘 9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바닥을 짚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향후 주가 흐름 전망해 보도록 하죠. 김근호 연구원님. 네, KTNG가 실적 발표했죠.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8.9% 상승했고요. 4분기 매출액은 6.4% 증가했습니다. 사실 업계에서는 일단 이 컨센서스가 평균 수준 정도 됐는데, 매출액은, 영업이익은 일단 상회를 했죠. 내수 쪽에서의 이제 담배에 대한 판매 증가, 외화자산 관련된 이익에 이런 부분들이 실적 상승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세금이 인상되기 전에 회전율이 높은 KTNG 위주로 담배 가수요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수 쪽에 판매가 늘었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외화 쪽 관련 자산은 이익금이 한 300억 정도 발생한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최근인데,
최근 담배값 인상 후에 가수요 효과가 사라지고 연초에 또 금연 이런 부분들이 KT&G 판매 감소가 좀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반등세는 여러 가지 뭐 4분기 실적, 호실적도 있지만 최근에 낙폭이 좀 과했다.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온 부분이 조금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4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비트하면서 이제 반등의 기폭제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현재 주가가 좀 바닥권으로 좀 보이는 부분들이 많았었고, 이 담배의 막강한 모객 효과, 담배 시장 위축이 결국에는 고정비의 감소를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런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분석들보다는 단기간에 낙폭이 좀 과했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이 4분기는 이렇게 넘어왔는데 그래서 바닥권에서 잠깐 반등이 나왔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올해죠. 올해 상반기부터 실적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반기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 주가는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받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찾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아무리 4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인 스탠스로 바꾸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 좀 드리고요. 다음 종목 S1인데 S1도 마찬가지입니다. 4분기 호실적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죠.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영업이익 쪽도 거의 100% 가까운 80% 넘는 수준의 증가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컨센서스를 이 종목도 비트할 것이다. 지난해 신규 사업 투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어떤 상환 그리고 특별 상여금과 같은 일회성 비용의 제거 이런 부분들로 안정적인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건물관리 사업 부문의 신규 양수에 따른 외형 확장 자체가 굉장히 좀 두드러졌다라는 의견이 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분기 실적은 좋을 것이다. 그리고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를 비트할 것이다. 그런 이유들 그리고 앞으로 좀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S1도 마찬가지죠. S1도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 일단 밸류에이션 쪽으로 움직인 것보다는 어제 오늘 최근 움직임은 단기간에 낙폭이 좀 과했다. 이런 부분들로 좀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실적 발표가 결국에는 이 반발 매수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한 것뿐이지 완전하게 펀더멘탈이 개선된다. 이 부분은 사실은 올해 상반기까지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돌발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오주 흐름을 점검해 볼 텐데요.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의 또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업종 가운데 하나이죠. 메디톡스나 또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지만 하이로닉 최근 흐름이 상당히 무서웠는데 이들 종목들 조정이 나올 때 접근해도 괜찮은 것인지 바이오주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 오늘 효성이 역시 4분기 호실적 전망의 강세입니다. 오늘 갭으로 올랐는데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지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오늘 효성이 그래도 한 선방하고 있는데요. 네.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139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 변압기 차단기 중전기 부분에서 환율 효과를 좀 보고 있고요. 또 신규 수조도 한 2조 정도 발생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이제 화학 부분도 원재료 가격이 안정화를 보여주고 있고, 또 중국하고 베트남 쪽에 대해서, 현지화에 성공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올해, 사업을 좀 긍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또 하나가, 그동안 이제 효성이 좋지 못했던 것들이 자회사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지능 기업이 워크아웃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반등이 좀 제한적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한 7만 원대에 대한 매물대를 좀 돌파를 좀 시도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는 좀 지속적으로 체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좀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폭발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뉴스가 아직 못 되고 있다. 시장이 좀 약하게 흘러내리다 보니까 거기에 좀 파묻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주들이 강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정부가 5,600억 정도 미래창조과학부가 대통령 보고를 좀 했다고 하는데 지원을 좀 해주자.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바이오 시장 선점을 하기 위해서 줄기세포라든지 뭐 유전자 치료제, 뭐 융합 의료기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육성을 하자라는 언급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뭐 녹시자 MS가 뭐 신규 사업 투자에 대한 기대감까지 포함돼서 한 10% 정도 올라오고 있고요. 메디톡스, 한스바이오메드, 랩지노믹스 등이 좀 강한 흐름을 띠고 있는데 조금 확인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5,600억이 뭐 내일 당장 집행되는 것도 아니고 당장 뭐 통과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바이오주들이 좀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어요. 녹시자 MS도 마찬가지로 한번 상장이 된 이후에 10,000원에 상장이 된 이후에 강하게 올라왔다가 조정 주고 다시 30,000원대까지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권역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메디톡스 역시 마찬가지로 네. 상승 탄력도가 좀 둔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한스바이오메드는 뭐 20,000원대가 상당히 높은 저항대죠, 작년에도.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땐 제가 봤을 때는 나쁜 뉴스는 아닙니다만은 이 뉴스 네. 오늘 하나만 가지고 뭐 계속해서 주구장창 올라갈 수 있을 뉴스는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혹시 바이오주 지금이라도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해봐도 괜찮은 것인지, 최근 들어 바이오주 흐름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어떻게 네. 좀 보시나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네. 바이오주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좋았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것이 이미 매물대 상단에 좀 도달해 있다라는 것이죠. 또 몇몇 네. 종목군들은 고점을 돌파시켰습니다만은 신고가 행진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좋은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이 1% 정도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좀 대안주로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계속 끌고 갈 만한 뉴스가 되기엔 좀 쉽지 않다라는 네.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인데 시장 분위기는 썩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거래소에서 외국인의 대량 매도에 코스피 지수가 1% 이상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까지도 잘 가던 코스닥 지수는 오늘 한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역시 약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 중소형주 투자 의견도 다소 엇갈리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올라온 만큼 이제 차익 실현으로 대응해보자라는 전문가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다. 그래도 중소형주가 더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김건호 연구원님은 어떤 쪽이신지 궁금하고요. 오늘의 전략도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제 극명하죠. 물론 양시장 다 빠지는데 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조금 퍼포먼스가 더 나오는데 저는 좀 약간 믹싱이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말씀해 주셨듯이 중소형주들이 워낙 많이 올라와서 언제 맞아도 이상하지 않다. 결국에 이제 대형주의 일부 업종하고 중소형주 일부 종목하고 좀 적절하게 믹싱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IT 부품 또는 뭐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이 코스닥 쪽에서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에 좀 적절한 배분을 통하셔서 트레이딩 전략을 짜야지, 지금은 중소형주 위주로 가시다가는 한 번쯤은 좀 맞을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투자 전략 짜실 때는 코스피 일부 업종 플러스 중소형주로 좀 섞어서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지수대로 얘기를 하면 지금 지수 때는 계속 박스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단은 거의 다 막아놨어요. 1880, 70 정도로 막아놓고 위에도 다 막아놨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스피 지수로는 할 말이 없고요. 그런데 지금은 종목 찾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뭐 IT나 IT 부품 그리고 섬유 의복 쪽으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대응을 해보자라는 분석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제 유 대표님께도 질문을 드려볼 텐데, 사실 주 초반에 코스피 21선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셨거든요. 21선 지지가 안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하셨는데 오늘 역시 좀 21선을 크게 밑돌면서 추가적인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 전망도 좀 궁금하고요.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네, 일단 뭐 오늘은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냥 버텼던 부분들에서 버티지 못했기 때문에 하락을 네. 좀 키울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변동성 장세를 좀 대비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하고 4일 동안 촘촘하게 적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이 됐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 지수 자체가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변동성 장세가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0개 포인트를 지지를 못했죠. 물론 이제 뭐 아직 1시간도 안 지난 상황에서 지지한다 못한다 말씀은 못 드리고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1900포인트 지지가 못 됐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지난주에 찍었던 저점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서 다중바닥을 계속 형성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중요한 거는 이러한 다중바닥이 1900포인트 이하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1800포인트 초반까지도 시장이 뭐 대밀릴 수 있다라는 것은 열어놓고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변동성 장세 마찬가지죠. 아침에 좀 올라왔다가 급격히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뭐 코스닥 시장은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언제 빠져도 뭐 할 말이 없는 장세다 생각하고 있고요. 21선과의 이격도가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부담된다. 그렇다면 당분간은 코스닥 시장 뭐 당장의 뭐 수익률 뭐 5% 6%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거 노리다가 오히려 반대로 역으로 당할 수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조금은 쉬어갈 필요가 있다.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는 좀 그냥 관망세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상당히 강한데요. 어제도 2,000억 이상 팔았는데 오늘도 좀 장 초반 1,700억 넘게 매도세가 나오고 있죠. 이런 주식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수익이 좀 나오고 계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비중을 좀 줄이신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대형주가 문제라는 것이죠. 대형주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한 번 정도는 좀 보유를 하자. 무슨 얘기냐면 신규로 매수는 못 하더라도 지금 위치에 있는 가격대는 반등을 줬을 때 한 번은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하지만 이러한 수급 자체가 조금 더 이어진다라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지수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지지가 되면서 어느 정도 흘러간다라면은 다음 주 정도가 된다라면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 강도는 좀 약화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엔 수급 쪽으로, 그러니까 선물 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얼마나 좀 개선될 수 있는 여부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탁의 유창일 대표님 그리고 메리츠 종금증권 김건호 연구원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1월 16일 금요일장 개장한 지 30여 분 지났는데 코스피 지수가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 이상 밀리면서 1892포인트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코스피는 출발이 1907포인트였죠. 일단 1900선 지지가 이루어지나 싶었었는데 이를 무너지면서 현재 1890포인트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죠. 기관 쪽에서 272억 원 팔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1,700억 넘게 강하게 매도세를 던지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882억 원 매수로 대응해주고 있군요. 코스닥 상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인데 역시 분위기를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576포인트대 거래가 되고 있죠. 전거래일 대비 4포인트 밀리면서 0.83%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출발은 좋았습니다. 580포인트 위에서 출발했는데 현재 약세가 진행 중이고요. 수급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31억 원 팔고 있고 외국인이 143억 원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 19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좀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오인의 투자 전략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최희승 차장입니다. 코스닥 전고점 돌파 후 눌림목 종목을 공략해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정영훈 팀장님, 미 증시 하락과 스위스 환율 정책으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다. 김혜란 연구원, 정책 모멘텀이 있는 핀테크와 모바일, 바이오에 관심을 갖자. 김현경 주식팀장은 원화 강세와 중국 춘절, 유가 하락 수혜주에 관심을 갖자. 끝으로 안상현 대리는 1월 효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유진투자증권의 안상현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전략을 보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손을 들어주셨는데 오늘 코스닥도 약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쉬어가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는데 자세한 전략 짜주시죠.
예, 우선 오늘 MSCI 한국 지수는 뭐 0.16% 좀 상승해서 56.31이고요. 야간 선물은 246.25로 마이너스 0.46%인데 지금 현재 지수는 조금 더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1월 코스피 증시가 지금 오늘 1900선 무너지고 있는데 그렇게 굉장히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530선에서 580선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1월 효과를 좀 자신 있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은 뭐 스위스라든지 인텔의 실적 이후에 전망치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진다는 거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코스닥 지수는 약간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올랐던 오른 종목들이 있고, 코스피 종목에서도 지수는 하락하지만 그래도 오르는 종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수보다는 그 회사의 펀더멘탈적인 가치라든지 그 다음에 실적 위주로 지금 굉장히 좀 평가받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지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굉장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적 개선주들 이런 것들을 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러한 현상이 1월부터 그 CES부터 시작해가지고 갤럭시 S6까지 이러한 기대감이 좀 번지면서 중소형 IT 부품주에 대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4분기 실적 개선주 턴어라운드주가 이쪽에 좀 속한다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 다만 현재 약간 목에 찬 느낌입니다. 목까지 좀 올라온 느낌이고 조금 과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 뭐 주변 전문가들과 좀 잘 상의를 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드는데요.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그런 기업을 따라서 올라가는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기업들을 잘 선별해야지 지금같이 지수가 하락하는 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변 분들과 좀 전문가들과 잘 상의를 하셔서 종목 피킹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국제 유가 쪽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저께 좀 다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좀 하락을 해가지고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그 원유수 위축이 좀 인식이 될 수도 있고, 달러 강세를 약간 동반하는 점에서 유동성 측면에서도 위험자산 회피와 같은 그 부작용이 좀 더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3월달 이후 그 종재석 유지보수 기간의 그 수요 약세까지 감안할 때 미국 등 비오펙 진영에서 생산 둔화 조짐이 보이지 않는 한 추가적인 가격 조정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대형주 위주에서 아까 뭐 다른 전문가분들이 이야기하셨듯이 뭐 그 유가 하락 수혜주는 조금 한번 계속 지속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다만 이런 거를 대형주로 낙폭과대주 중에서 대형주로 이런 거를 접근하셨다가 좀 잔서리를 맞을 수가 있으니까 대형주 약간 조심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4분기 실적 개선주랑 턴어라운드주,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 IT, 장비주 이런 것들과 자동차 부품주들 저번 주에 턴을 좀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과대 낙폭주에서 자동차 부품주, 그 다음에 통신 장비에서 기가 인터넷 관련해서 그런 것도 보시고, 바이오 관련주가 이제 지금 또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도 이런 코스피의 그 매수세의 확산에 지금 참여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가장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쪽이 바이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 중소형주 시장이 지금 IT를 시작해서 바이오주 쪽으로 조금 번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바이오주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이쪽도 같이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수보다는 종목별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4분기 실적 개선주, 반도체, 자동차 부품, 통신장비, 바이오를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대응 전략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명수죠. 예병군 멘토께서 잠깐 일이 있어가지고요. 자리를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항상 제가 나올 때는 시장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소 시장 1%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죠. 코스닥 시장도 소폭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체크해야 될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자고요. 최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은 수급적인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거래소 시장은 지금 5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죠. 일단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1,800억대의 매도 우위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300억대의 매도 우위를 좀 기록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일단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들만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모습들, 이 부분들이 지수 상승을 하기에는 좀 더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개인들만 매수를 해주고 있죠. 182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 나머지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각각 130억대 그리고 30억대 매도 우위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기관 쪽입니다. 기관이 작년 말경부터 중순경부터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30억대 장 초반,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지만 30억대의 매도 우위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만약에 이 부분들을 외국인 쪽에서 받아준다라면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 쪽에서 일단 동반적으로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 개인들만 홀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조정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지수 차트를 보더라도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정고점에 대한 매물 소화, 이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크게 좋은 그런 모습들이다, 좋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반대로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인사를 하게 될 겁니다. 21선, 61선 싹 다 인사를 하고 있다면 어서 와서 물려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1900포인트도 붕괴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전날 전략상 1910포인트, 종가상 1910포인트가 깨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전저점인 1876포인트를 지지를 해주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시장 상황은 이렇게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닌데, 일단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특히나 이 화학주들 같은 경우 오늘도 변동성이 좀 나오죠. 전날 또 유가가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화학 섹터들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고, 대체적으로 강했던 종목군들, SK 하이닉스도 3%대의 종목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이러한 모습들은 어찌됐든 간에 양호한 좀 조정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아마 더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리스 총선이 있죠. 여전히 외부적인 이 변화,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변수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리스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게 아마 다음 주 일요일일 겁니다. 25일 날 총선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전장의 부분들은 시장이 좀 많이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실적은 좀 많이 내려왔는데, 종목별로 보게 된다라면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한스바이오메드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중국 쪽에서 승인이 나게 되면 제2의 도약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고점 권역이란 말이에요. 정고점 권역이기 때문에 코스닥 차트하고 좀 비슷한 모양이죠. 이러한 모습들 같은 경우는 이제 눌림목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다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사물인터넷 관련주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들 종목군들 지금은 따라 들어가는 종목군들은 아닙니다. 코콤 같은 거 11%대 급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S넷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다음 주, 제 기억으로는 다음 주에 이재용 부회장과 시스코 회장의 접견이 있을 겁니다. 그때가 단기 매도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결국은 많이 떠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된다. 결국 오늘도 상승을 해주는 이유는 사물인터넷의 실증 단지를 2군데를 조성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고, 클라우드 산업단지를 4곳을 만들겠다. 그렇다면 사물인터넷 쪽에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클라우딩 쪽으로도 순환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자결제들도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신고가의 흐름들을 나타났던 게 KG 이니시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조정 시에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오후장에 대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순환매입니다.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일단 관망을 해보는 그런 자세가 좀 좋을 것 같고 수급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을 때에 종목 접근하는 게 좋고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차트 많이 보실 겁니다.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 중 실적이 좋은 애들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시간값을 보여주시면 괜찮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뭐 게임주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종목군들을 하나를 더 말씀을 드려보게 된다라면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뭐 대충 뭐 요런 거, 모나미 뭐 요런 거 얘기해 드릴 수가 있겠네요. 정배열 초입이죠. 이런 애들 속에서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애들 되게 많습니다. 요런 애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다시 예병구 멘토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1900 위에서 출발한 코스피 지수가 낙폭을 키우며 1890포인트 초반까지 밀렸습니다.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지수를 엉도르고 있는데요. 그동안 선방하던 코스닥 또한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쉽지 않았습니다. 주말 동안 푹 쉬면서 에너지 보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